부자와 머슴 계약서. 옛날 산세가 부드럽고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한 시골 마을에 정만이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장삿길에 눈이 밝아 남보다 먼저 기회를 알아보고 재물을 불릴 줄 알았으며 땅을 사면 그 땅은 몇 해 뒤 반드시 값이 올랐고 곡식을 사두면 곧 흉년이 들어 큰 이득을 보는 재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복을 타고난 사람에게도 아쉬움이 있었으니 마음 씀씀이가 너무나 인색하여 남을 돕기는커녕 칭찬 한마디조차 아까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를 부러워했지만 속으로는 정만은 가진 것이 많으되 마음은 빈자보다 못하다 하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무렵 하늘이 사람들을 시험하려는 듯 몇 해 연속으로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에는 가뭄이 심해 밭마다 싹조차 제대로 트지 않았고 여름에는 장마가 지나치게 길어 논마다 벼가 쓰러지고 썩었으며 가을에는 냉해가 내려 곡식이 제대로 여물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겹치니 마을 사람들 얼굴마다 핏기가 사라지고 아이들은 배가 홀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겨우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그 마을에 서만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으니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으되 건강한 두 팔과 성실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어디서든 머슴살이를 하면 금세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계속되자 주인 집마다 곡식이 모자라 머슴을 둘 여력이 없었고 서만은 점점 갈 곳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배를 고른 채 마을을 헤매다 부자 정만의 큰 기와집 앞에 다다른 그는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온 이는 정만의 늙은 하인이었는데 서만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는 말없이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채 마루에는 정만이 앉아 있었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서만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들으니 내가 팔힘이 세고 부지런하다더니 머슴살이를 하고 싶은 겠냐? 서만은 깊이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예, 주인 어른. 가진 것은 두 팔뿐이오나 하루 종일 일해도 기운이 남을 만큼 튼튼합니다. 제발 부디 써 주십시오. 정만은 잠시 생각하더니 방 안에서 두루마리 종이와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붓을 놀려 글을 적더니 서만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일하려면 조건이 있네. 나는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않으니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하네. 여기 적힌 대로라면 너는 앞으로 3년 동안 내 집 머슴으로 성실히 일하고 나는 그 대가로 3년이 끝나는 날 은화 열량을 너에게 주겠다. 중간에 그만두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고 내가 내보내도 마찬가지다. 대신 먹을 것과 잘 곳은 보장하마. 서만은 글을 읽을 줄 몰랐으므로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못한 채 주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그는 눈앞에 보장된 밥 한 끼와 장차 받을 은화 열량만 생각하며 손도장을 꾹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서만의 머슴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에는 정말이지 서만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외양간 소와 돼지를 돌본 뒤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흙을 만졌습니다. 뙤약볕 아래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주인 정만은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약서대로 하는 것일 뿐이라 하며 당연한 듯 여겼습니다. 서만은 속으로 서운했으나 3년이 지나 은화 열량만 손에 쥐면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둘째 해가 되자 서만의 몸은 더욱 단단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정만이네 머슴은 참으로 일 잘한다 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정만의 인색함은 더욱 도드라졌습니다. 그해 여름 큰 비가 내려 뒷산에서 산사태가 나자
이웃 몇 집의 지붕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은 이들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조금씩 쌀과 장작을 내어 도왔지만 정만은 곳간문을 굳게 잠그고는 내 재산은 내 것이니 남에게 줄 수 없다 하며 외면했습니다. 서만은 그런 주인의 모습에 가슴이 답답했으나 계약이 떠올라 꾹 참았습니다. 셋째 해봄,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아이와 노인이 잇따라 쓰러지고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만은 자신의 몫으로 받은 보잘것없는 식량 중 일부를 몰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발각되자 정만은 크게 노하며 꾸짖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곡식을 남에게 주어? 이는 계약 위반이다. 원래라면 당장 내쫓아야 하지만 이제 3년이 거의 다 되었으니 봐주마. 서만은 분한 마음에 주먹을 움켜쥐었으나 은화 열량이 눈앞에 어른거려 꾹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계약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만은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을 날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러나 정만은 방 안에서 낡은 계약서를 꺼내 들고는 서만을 불러 세웠습니다. 종이 귀퉁이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 작은 글씨를 못 보았나 보지? 3년이 끝나는 날. 머슴이 주인에게 은화 10량을 준다고 되어 있네. 자, 이제 약속대로 내게 은화 10량을 내놓으라. 서만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주인어른께서 저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정만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계약서에 써있는 대로 하자고만 했지? 하고 잡아댔습니다. 서만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으나 그를 모르는 자신의 무지를 탓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몰래 계약서를 들고 마을의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돋보기를 쓰고 한참이나 글자를 살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것 보게. 큰 글씨에는 분명 주인이 머슴에게 은화 10량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작게 반대되는 내용을 덧붙여 놓았구나. 이는 속임수요. 사기와 다름없네. 훈장님의 조언을 받은 서만은 이튿날 고을 원님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며칠 뒤 원님이 두 사람을 불러놓고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본 끝에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만, 내가 부자라 하여 무지한 머슴을 속이는 것이 옳으냐? 이는 정당한 계약이 될 수 없도다. 오히려 너는 서만에게 3년 품값을 성실히 지불해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자 정만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은화 10량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만은 은화를 받아들고도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어귀로 나아가 굶주린 아이들과 병든 노인들에게 그 절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서만은 비록 머슴살이를 했으나 마음만은 진정한 부자요. 라 칭송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의리요. 계약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정만 또한 그날 이후 사람들의 꾸짖음을 견디지 못하여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만을 찾아와 그간의 잘못을 사과하고 다시는 남을 속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래도록 뜻밖의 인연을 이어가며 한 사람은 재물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웠고 한 사람은 성실과 의리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